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다르게 살았을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김정순 씨는 저는 요즘 시간 나는 대로 유튜브 노후 사연을 자주 봅니다. 남들은 남은 재산이 많아 사회도 기부하고 자식들에게 복수도 한다는데 저에게 남은 건 강아지 한 마리뿐이니 이 글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저도 용기 내어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나는 오늘도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옆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들려온다. 유일한 가족인 복실이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정순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다. 한숨을 내쉰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레 일어났다. 요즘 들어 더 심해진 관절통이 그녀를 괴롭혔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잠은 이미 달아난 지 오래. 정수는 부엌으로 향했다. 텅 빈 냉장고를 여닫고 물 한 잔을 따랐다. 창가에 서서 아직 잠든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불빛들 사이에 자식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녀를 기억하고 있기는 할까. 미안해요. 우리 복실이 오늘도 늦었네. 문이 열리자마자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달려오는 작은 몸뚱이. 정순 68은 허리를 숙여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시장에서 얻어온 생선 뼈다귀가 든 봉지를 내려놓자 복실이가 킁킁거리며 코를 들이댄다. 알았어. 줄게. 근데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 손부터 씻고. 정수는 작은 원룸의 싱크대로 향했다. 수돗물에 손을 담그자 차가운 물이 거친 손등 위로 흘러내렸다. 갈라진 피부, 굳은 살, 푸른빛 혈관이 도드라진 손. 한평생 생선을 다루며 살아온 흔적이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패인 눈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함은 비어 있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마지막 통화는 2주 전 병원 예약 확인 전화였다. 요 며칠 자식들에게서 전화도 없었다. 아들 현우도 딸 미경도 문자 한 통 없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혼잣말을 하며 거실로 나왔다. 작은 거실 구석에 놓인 사진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젊었을 적 남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다음 페이지에는 갓난아기 현우를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3살 된 현우의 손을 잡고 있는 미경의 사진이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지.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느새 아침이 되어가고 있었다. 복실이가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다. 일어났어. 우리 복실아. 생각해보면 복실이를 데려온 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간다. 자식들 모두 출가하고 혼자가 된 그때 시장 한 귀퉁이에서 웅크리고 있던 강아지를 데려왔다.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마지막 가족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 밖에 나갔다 올까? 시장 아주머니들이 복실이 본다고 했어. 비 오는 새벽 형소부가 물을 뿌리며 시장 바닥을 씻어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옛날 생각에 잠시 발을 멈추었다. 가장 먼저 문을 연 가게는 우리 가게 만순의 횟집이었다. 여보, 오늘은 도미가 많이 들어왔어. 이번 주 장사 잘 될 것 같아. 남편 김만수가 커다란 상자를 내려놓았다. 정수는 앞치마를 매며 미소 지었다. 결혼한 지 15년, 그들은 여전히 첫날처럼 서로를 바라봤다. 이번에 경매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잘 사왔네. 역시 당신이 최고야. 그럼 내가 누군데? 자갈치 시장에서 가장 눈 빠른 사람이라고. 만수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의 웃는 모습은 항상 정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들은 20대 초반때 우연히 시장에서 만나 서로에게 반했다. 만수는 어부의 아들로, 정수는 시장에서 일하던 처녀로. 둘은 함께 작은 생선 가게를 시작했고, 이제는 자갈치 시장에서 꽤 이름난 가게가 되었다. 여보, 이 도미 좀 손질해줘. 남편 김만수가 커다란 도미를 내려놓았다. 정수는 재빨리 칼을 집어들었다. 20년 넘게 생선을 손질해온 그녀의 손놀림은 예술이었다. 칼이 생선의 살을 스치는 소리가 시장의 아침을 알렸다. 어머, 어제 현우가 그러는데 오늘 중간고사 결과 나온대. 걱정돼서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우리 아들 공부 잘하잖아. 걱정 마. 이번에도 잘 봤을 거야. 그래도 요새 좀 산만해 보이던데. 정수는 손을 멈추고 시계를 확인했다. 여보, 오늘 현우 중간고사 결과 나온대. 일찍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내가 마무리할게. 현우 공부 잘했겠지? 내 아들이니까 틀림없어. 만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늘 가족을 자랑스러워하던 그 미소가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하지만 그날이 만수와 함께한 마지막 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 저녁 정수는 현우의 성적표를 들고 기뻐했다. 1등이었다. 만수가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며 그의 귀가를 기다렸다. 하지만 대신 걸려온 것은 병원에서의 전화였다. 김만수 씨 가족 되십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날 밤 만수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평소 앓고 있던 심장병이 갑자기 악화된 것이었다. 정수는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밤새 울었다. 13살 현우와 8살 미경은 아버지가 왜 눈을 뜨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 몸으로 아이들을 키웠다. 정수는 복실이를 데리고 동네 산책을 하고 있었다. 작은 공원에 도착하자 복실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벤치에 앉은 정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부모들, 공원을 청소하는 미화원, 그리고 혼자 앉아있는 몇몇 노인들. 저기 봐. 복실아, 저 할머니도 걔랑 같이 나왔네. 정수는 멀리서 흰 푸드를 데리고 있는 할머니를 가리켰다. 복실이는 킁킁거리며 그쪽으로 다가갔다. 두 강아지는 서로 냄새를 맡더니 꼬리를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강아지네요. 정순이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네, 이름이 쫑이에요. 저희 집 막내죠. 우리 집도 복실이가 막내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박영숙이라는 이름의 그 할머니도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자식들이 다 제 삶 살면 그게 성공한 부모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숙의 말에 정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데 혹시 자식들이 연락 잘 드려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바빠서 그런지 자주는 아니에요. 한 달에 한두 번, 명절이나 생일에는 꼭 오고요. 그렇군요. 왜 그러세요, 혹시? 정수는 미소로 말을 돌렸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영숙은 정순의 손을 잡았다. 혹시 자식들이랑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건 아니지만 간혹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요즘은 이쫑이가 있어서 덜 외로워요. 누구 기다리는 것도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정수는 복실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다. 복실이가 없었다면 더 외로웠을 것이다. 우리 매주 화요일에 여기서 만나요. 강아지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정수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다. 새로운 인연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녀를 기쁘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생선 가게 앞을 지났다.
문득 시장에서 일하던 시절이 그리워졌다. 비록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때는 목표가 있었다. 자식들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다.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현우일까? 미경일까? 화면을 확인하자 미경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하지만 정순이 전화를 받을 새도 없이 통화는 끊겼다. 다시 걸려오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대신 문자 한 통이 왔다. 엄마, 잘못 눌렀어. 나중에 연락할게. 또 다시 실망이었다. 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였다. 정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의 연락이었다. 아, 유진아, 어쩐 일이니? 다음 주에 현우 생일이잖아요. 저희 집에서 작게 모일 거예요. 어머니도 오세요.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석 달 만의 초대였다. 그래, 내가 가마. 뭐 필요한 거 있니? 아니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아, 그리고 유진이 잠시 망설였다. 혹시 강아지는 데려오지 마세요. 우진이가 걔를 무서워해서요. 정수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복실이를 두고 가야 한다니.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한 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초라한 옷차림, 흐트러진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자식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가도 될까? 뭐라도 사가야겠지? 그래, 선물도 준비하고 옷도 새로 사야겠다. 복실이가 발치에 와서 앉았다. 할머니, 무슨 생각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고 가셔야죠. 복실이의 눈이 마치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정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 만수의 장례식 25년 전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다. 하늘도 슬퍼하는 것만 같았다. 검은 옷을 입은 정수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들 현우는 눈물을 참으며 서 있었고 딸 미경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있었다. 정순아, 어떡하니 만수가 이렇게 갑자기? 친척들과 시장 상인들이 슬픔에 잠긴 정순을 위로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가슴 속 깊은 상실감을 채울 수 없었다. 제가 아이들 잘 키울게요. 만수 씨가 바라는 대로. 장례식이 끝나고 정수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안은 더욱 쓸쓸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미경이 물었다. 정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이제 우리를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정수는 혼자 울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장에 나가야 했다. 이제 그녀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했다. 현우야, 일어나! 학교 늦겠다! 정수는 바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어느새 고등학교 3학년인 현우와 중학교 3학년인 미경을 위해 일찍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엄마, 나 오늘 야자 있어서 늦게 와요. 현우가 가방을 메며 말했다. 알았어. 저녁에 먹을 김밥 싸놨으니까 챙겨가.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올 거야. 미경이 말했다. 안 돼! 이경아! 시험 기간이잖아. 어우, 엄마 진짜. 친구들은 다 간대. 다른 집 얘기하지 마.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경은 툴툴거리며 나갔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정수는 서둘러 시장으로 향했다. 만수가 없는 지금 그녀는 자갈치 시장에서 가게를 혼자 운영하고 있었다.
정순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다. 네. 애들 학교 보내고 바로 왔어요.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아. 만수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대견해하겠어.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가게 문을 열고 생선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얼마 전 미경이 맹장염으로 입원했던 비용이었다. 손에 쥔 통장을 바라보았다. 남은 돈은 얼마 없었다. 어떡하지? 그때 현우가 들어왔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정수는 얼른 고지서를 숨겼다. 아니야. 괜찮아. 현우는 엄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엄마, 나 알바 구할래. 안 돼. 넌 공부에만 집중해. 하지만 엄마 혼자 힘들잖아.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현우야, 내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야. 알았지? 세월은 왜 이리 후딱 지나가는지. 어느새 아이들은 대학을 입학했다.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뛰어들어온 현우. 정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눈물이 흘렀다. 만수 씨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엄마, 이거 대학 등록금이야. 내가 벌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현우가 봉투를 내밀었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현우야. 엄마가 다 모아뒀어. 너는 그 돈으로 책이나 더 사. 남편이 떠난 후 정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다. 엄마, 고마워.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값진 것처럼 느껴졌다. 아빠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정순이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 약속할게.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게 가장 큰 효도야.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요즘은 부쩍 옛날 생각이 자주 난다. 정수는 며칠 동안 현우의 생일 선물을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적금을 깨서 고급 시계를 샀다. 현우가 예전에 한 번 갖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었다.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 마련한 돈이었지만 아들을 위한 것이라면 아깝지 않았다. 당일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머리를 정리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생선 냄새가 날까봐 향수도 뿌렸다. 복실이는 의아한 눈빛으로 정순을 바라보았다. 복실아, 엄마 잠깐 다녀올게. 혼자 있어도 괜찮지? 복실이는 슬픈 눈빛으로 정순을 바라보았다. 마치 어디 가느냐고 묻는 것 같았다. 괜찮아. 금방 올게. 착하게 있어. 정수는 조심스럽게 현우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이 들려 있었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나타났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유진의 미소는 다소 경직되어 있었다. 정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생선 요리. 정수는 불안하게 미소 지었다. 하필 생선 요리를 했다니.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거실에는 현우와 미경, 그리고 미경의 남편 준호가 앉아 있었다. 모두 어색한 인사를 건넸다. 현우는 엄마 하고 반갑게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다. 우리 현우 생일 축하해. 엄마가 선물 가져왔어. 정수는 선물 봉투를 내밀었다.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받았다. 고마워요. 엄마, 나중에 열어볼게요. 어머니,
선물은 그냥 거기 놓으세요. 식사부터 할게요. 유진이 서둘러 말했다. 식탁에 앉아 유진이 생선찜을 내왔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손주 우진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 우진이는 어디 있니? 아, 오늘은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 13년 전 일이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서울대. 딸 미경이 합격 통지서를 들고 방방 뛰었다. 정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 정말 축하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정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현우에 이어 미경까지 명문대에 합격하다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다. 엄마, 근데 등록금이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현우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정순의 재정 상황은 더욱 빠듯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미경아. 엄마가 다 준비해뒀어. 정수는 그날 밤 은행에 가서 적금을 깼다. 이것은 만수가 남긴 보험금의 마지막 남은 부분이었다. 원래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남겨두려 했지만 딸의 미래가 더 중요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우리 딸 대학 보내. 고마워. 정수는 만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에는 자부심도 함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장으로 향했다. 이제 두 자녀가 모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으니 더 많은 수입이 필요했다. 그녀는 주변 식당들과 계약을 맺어 생선 납품을 늘렸다. 정순 씨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우리 애들 공부시키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정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났다. 주말도 없이 일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모든 피로가 달아났다. 11년 전, 엄마, 오랜만이에요. 서울에서 내려온 딸 미경이 정순을 꼭 안아주었다. 현우도 함께 왔다. 형제는 둘 다 방학을 맞아 집에 내려온 것이었다. 우리 애들 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정수는 서둘러 상을 차렸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준비했다. 어머,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우리 애들 입맛에 맞게 해봤어. 어디 한번 먹어봐. 현우와 미경은 오랜만에 먹는 엄마의 음식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식사 중 미경이 엄마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 갈라진 데도 많고. 정수는 얼른 손을 치마 아래로 숨겼다. 아니야, 괜찮아. 원래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미경이 엄마의 손을 끌어당겨 자세히 보았다.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이제 다 컸는데. 걱정 마.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너희들 학비도 벌어야지. 그날 밤 현우와 미경은 오랜만에 형제끼리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러게, 나도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볼까? 나도 과외 몇 개 더 잡아볼게.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의 희생을 알고 있었고 그 희생에 보답하고 싶었다. 10년 전 엄마, 나 취업했어. 전화기 너머로 미경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수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어디?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야. 엄마, 이제 돈 벌면 꼭 효도할게.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잘 되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미경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모든 것이 어머니 덕분이라고 항상 말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순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엄마, 서울에 오면 꼭 연락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내 딸. 현우도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두 자녀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갔다. 오랜 세월 무리한 노동으로 허리는 굳고 관절은 아팠다. 어느 날 정수는 시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정순 씨, 정순 씨, 괜찮아요? 주변 상인들이 놀라 달려왔다. 정수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보니 과로와 영양실조였다. 의사는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지만 정순에게 휴식은 사치였다. 선생님, 저 일 안 하면 생활이 안 돼요. 그래도 이대로 가다간 큰 병 나요.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좀 청해보세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막 자신의 인생을 시작했다. 자신의 문제로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다. 약국에서 약을 사는데 돈이 부족했다. 몇 가지 약만 사고 나머지는 포기했다. 그날 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 곧 졸업할 것 같아요. 취업도 거의 확정됐어요. 정말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제가 취업하면 이제 엄마는 좀 쉬세요. 제가 도울게요. 정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아들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정수는 통장을 확인했다. 거의 남은 돈이 없었다. 자식들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느라 자신을 위한 돈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곧 자식들이 취업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믿었다. 정수는 현우의 집을 나왔다. 선물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유진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 사실 우진이가 어머니 오시면 할머니 냄새 난다고 방에만 있겠대요. 어쩌면 좋아요. 애가 예민해서. 정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가방에서 복실이에게 줄 생선 뼈다귀를 샀던 비닐봉지가 나왔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다. 냄새의 원인은 이것이었구나. 전화기가 울렸다. 미경이었다. 엄마, 갑자기 가셨다고? 왜? 그냥 복실이가 기다릴 것 같아서. 엄마, 항상 그 개만 생각하시네. 우리도 있는데. 정수는 말을 잃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자식들이 자신을 외면하기 시작한 건 7년 전. 어머니, 저희가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현우와 유진이 정순의 집을 찾아왔다. 정수는 기쁨에 들떠 음식을 준비했다. 축하한다. 내 아들 유진이도.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시는 거 현우 회사 사람들이 알면 안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결혼식 때 그냥 은퇴하셨다고 하면 안 될까요? 정수는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알았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엄마는 너희가 잘 되는 게 최고야.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울었다. 자신의 일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 평생 해온 그 일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현재 집에 도착하자 복실이가 반갑게 달려왔다. 정수는 생선뼈를 내주고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복실이만 할머니를 반겨주네. 전화가 울렸다. 현우였다. 엄마, 왜 그렇게 가셨어요? 유진이가 많이 속상해했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좀 피곤해서. 엄마, 사실 말하기 그런데 현우가 망설였다. 엄마가 계속 그 시장에서 일하시니까 냄새가 유진이 말로는 우리 집에 오시면 며칠 동안 생선 냄새가 빠지지 않는데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우리가 월세 다 낼 테니까 그 일 그만두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어머니, 이사했어요. 새 집 보러 오세요. 미경과 준호의 초대로 정수는 서울로 향했다. 넓고 깔끔한 아파트였다. 와, 정말 좋구나. 어머니,
저희가 효도방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가끔 오셔서 지내세요. 정수는 감동했다. 방을 구경하고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 저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시장 일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몸이 허락하는 한. 아니, 그게 아니라. 미경이 끼어들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울게요. 정수는 미소 지었다.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날 밤 미경과 준호는 정순을 재우고 작은 방에서 속삭였다. 어머니 계속 시장에서 일하면 어쩌지? 회사 사람들이 알면. 걱정 마. 곧 설득할게. 정수는 결국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로 했다. 자식들의 체면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복실이는 정순이 시장 근처에서 발견한 버려진 강아지였다. 자신처럼 버려진 존재. 둘은 금세 가족이 되었다. 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엔 미경이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묵다 가세요. 정수는 망설였다. 그래, 갈게. 근데 엄마, 그 개는 데려오지 마세요. 준호가 알레르기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현우와 유진이 정순의 작은 원룸을 찾아왔다. 정수는 차를 내왔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위해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요양원? 내가 왜? 어머니, 이렇게 혼자 사시는 것보다 편하실 것 같아서요. 거기는 같은 연령대 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정수는 차를 내려놓았다. 나는 아직 건강해.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현우야,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들이 떠난 후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시장이 보였다. 아직도 그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이었다. 정수는 복실이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작은 강아지는 그녀의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복실아,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공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부모들이 보였다. 정수는 문득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키웠던 자식들이 언제부터 자신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는지 생각했다. 정순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유진이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우리 이사해요. 새 집에는 방이 좀 작아서 어머니 오시기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안정되면 연락드릴게요. 정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복실이가 눈을 뜨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아. 복실아, 우리 잘 살 거야. 그리고 오늘은 또 시장에 나갔다. 정순 씨, 이제 나이도 있으니 좀 쉬세요. 시장의 상인 회장이 정순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순은 미소 지었다. 아직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만하세요. 정순 씨가 40년 동안 이 시장을 지켰잖아요. 이제는 쉴 때가 됐어요. 정수는 자신의 작은 가게를 둘러보았다. 평생을 바쳐온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말 남은 것은 복실이뿐이었다. 현재 정수는 소파에 앉아 복실이를 무릎에 안았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시장 생활, 혼자서 자식들을 키운 세월, 자식들이 하나둘 떠나간 날들. 복실아, 사람들은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정순의 손을 핥았다. 하지만 난 괜찮아. 내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럽지 않으니까.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빛이 작은 원룸을 물들였다. 우리 내일은 공원에 가자. 날도 좋을 것 같아. 정수는 복실이를 안고 침대로 향했다. 비록 자식들은 그녀를 외면했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 속에는 작지만 소중한 행복이 있었다.
자식들 뒷바라지도 어느 정도 하고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 일인 건가? 아니면 자식들이 잘 돼서 같이 오래오래 살 거라는 내 착각이 잘못된 것이었던가? 여러분들은 행복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들 다 출가하고 남은 건 개 한 마리뿐이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